너 미친 거 아니야? 태어나서 처음 가는 해외여행으로 한국을 간다고? 한국은 볼 것도 없고 재미없는 나라인데 차라리 일본을 가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는 태국의 작은 도시. 한 태국인 여성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촌불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22살 대학생 다라라고 해요. 저는 세계 문화에 대한 책을 자주 읽어서 그런지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스타일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늘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고 싶었어요. TV에서 나오는 멋진 풍경이나 책 속에서 만난 다채로운 문화들이 저를 설레게 했거든요. 다른 나라의 거리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저희 집안 형편이 그다지 넉넉지 않아서 해외여행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포함한 세 남매를 열심히 키우시느라 늘 바쁘셨고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해외여행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제 마음속에는 해외여행에 대한 꿈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가보자라는 다짐이었죠. 그 이후로 학교 수업을 마치면 근처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고 방학 때는 알바를 몇 군데 더 뛰면서 바쁜 일상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여행 자금을 모아나갔어요. 물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부족하고 학교 공부와 과제를 병행하느라 힘든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정한 목표가 있었기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며 조금씩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아 드디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어떤 나라로 갈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SNS나 유튜브에서 여행 후기를 찾아보며 여행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마치 이미 여행을 떠난 것처럼 설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은 돈으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먼 나라로 떠나기에는 부족하고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는 아시아 지역 중에 한 곳을 골라서 가기로 했어요. 저는 평소에 관심이 가장 많았던 한국과 일본을 최종 후보지로 두고 한 곳을 고르기로 했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배우들이 정말 조각같이 잘생겨서 눈호강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게다가 태국 남자들과는 달리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매너 있게 대하는 모습에 한국에 대한 동경이 슬며시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중에 여행 갈 곳을 딱 한 곳을 고르라면 한국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가는 상태였죠.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보려고 인터넷을 기웃대던 그때 저는 어떤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는 태국의 여행업계 관계자가 일본의 유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의 관광 명소는 넷플릭스나 인기 드라마 덕분에 잠깐 반짝할 뿐입니다. 그 인기는 찰나로 매우 잠깐일 것이고 금방 잊혀지게 될 겁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에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랑받아온 진정한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기도 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자들에게 더 많은 매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 마음에 갑작스레 혼란이 밀려왔죠. 정말로 한국 관광지가 별 볼 일 없는 걸까? 힘들게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가는 건데 나한테도 바가지 씌우면 어떡해? 저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차례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태국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발언에 동의하면서 한국이 그동안 과대평가되어 왔다고 주장했어요. 맞아. 한국은 K-팝과 K-드라마 덕분에 갑자기 떠오른 거지. 실제로 가보면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한국은 어딜 가나 물가가 비싼 데다 외국인들을 호구로 보고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가 그러는데 공항에서 서울 위숙소까지 택시를 탔는데 무려 20만 원을 받더래. 정말 끔찍한 얘기지?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이 나을 거야. 작년에 친구들과 한국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더라고.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친절해 보이더니 실제로는 쌀쌀맞고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한국은 볼 게 별로 없어. 일본처럼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댓글을 쭉 읽어보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죠. 물론 모든 댓글이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남긴 사람들도 있었죠. 난 한국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했어. 그렇지만 대다수의 댓글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미 제 마음속에 생긴 의심과 불안감 때문에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죽기 살기로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인데 그 여행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대신에 일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어렸을 적 언니랑 동생과 같이 봤던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늘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일본 여행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들, 도쿄의 번화한 거리, 오사카의 활기찬 시장들까지 일본 곳곳의 사진을 보면서 저도 일본이 가진 다양한 매력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어요. 결국 저는 한국 대신 일본을 여행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갈 생각으로 들떠 있었지만 이내 실망하고 일본이 저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여행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선 치안이 매우 훌륭해서 여자인 저 혼자 여행하기에도 안전하고 어디에 가도 역사 깊은 명소들이 많고 외국인에게도 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일본에서 첫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죠. 이제 일본 여행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찾아보며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과정은 다시 설렘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렸으니 일본 여행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첫 해외여행지는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중에 고민하다가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선택했죠.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데다가 오사카보다는 도쿄로 가는 비행기표가 조금 더 저렴했거든요. 여행지도 결정했겠다. 이제 남은 것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는 것뿐이었어요. 드디어 출발일이 되었고 저는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미리 구입한 도쿄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첫날 일정을 세세하게 계획했어요. 아사쿠사의 사찰을 구경하고 신주쿠에서 쇼핑을 해야지. 그리고 오후에는 긴자로 가서 도쿄의 밤거리를 걸어봐야지 하고 제 머릿속은 이미 일본의 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연이어 부딪히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생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언어였습니다.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공항 직원들은 대부분 일본어로만 의사소통을 시도하더라고요. 손짓발짓을 해가며 가까스로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어서 저는 도쿄 시내로 향하는 열차표를 사기 위해 자동 판매기를 찾아갔는데요. 대부분의 안내가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서 표를 사고 열차에 탑승하기까지 시간이 한참이나 소요됐어요. 오늘 계획한 일이 많은데 내 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알아주는 선진국인데도 열차표 하나 사는 것도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인 점이 정말 의아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쿄 시내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내가 이곳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쿄의 첫날은 기대와는 달리 외국인인 제가 여행하기에 꽤나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간판이 온통 한자와 일본어로 쓰여 있어서 무슨 가게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길을 헤맬 때 일본인에게 길을 물으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언어 장벽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가졌던 로맨틱한 환상과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조금씩 저는 지쳐갔어요.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맛있는 점심으로 기분을 풀기로 했어요. 바로 일본의 대표 음식인 초밥을 먹기로 한 건데요. 태국도 역시 해산물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일본처럼 날 것으로 먹지는 않아서 일본의 초밥이 몹시 궁금했었어요.
저는 숙소 근처에 유명한 초밥집을 찾아갔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초밥집에는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기대하면서 줄 끝에 섰죠.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 마침 제 차례가 되었어요. 가게로 들어가자마자 신선하지만 약간은 비릿한 해산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일본어 메뉴판 말고도 영어로 쓰여진 메뉴판도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왕 줄 서서 기다려 먹는 김에 다양한 초밥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제 앞에 다양한 초밥이 놓였고 저는 기대에 차서 초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강렬한 와사비 맛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고 너무 맵고 입안이 얼얼해서 혀가 마비된 것처럼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와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죠. 입안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주방장에게 이 문제를 말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또 언어였습니다. 제가 주방장에게 다가가 영어로 와사비가 너무 맵다고 말했지만 주방장은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손짓발짓을 해가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답답함이 극에 달했죠. 이미 잔뜩 주문해놓고 먹지 못한 초밥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진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라고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마치 공경에 처한 저를 때마침 구원해주러 온 슈퍼맨 같았죠. 진호는 유창한 일본어로 주방장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주방장은 바로 사과하며 와사비 양을 조절해 새로운 초밥을 준비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기대하던 초밥을 아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마음이 진정된 저는 이내 진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도 기뻐요. 그런데 일본에는 혼자 온 건가요? 진호와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진호와의 대화는 저를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진호는 일본 오사카의 일 때문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고 휴가를 맞아 혼자 도쿄로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저는 진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남자처럼 친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었죠. 진호는 일본의 여행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얼마나 친절하고 여행하기 좋은 곳인지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매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일본 말고 한국으로 여행을 갈 걸 하는 후회가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만을 보고 여행지를 바꾼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언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다음날 저에게 동행을 제안했어요.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함께 여행하는 것이 훨씬 즐거울 것 같았고 둘이면 사진도 서로 찍어줄 수 있으니 너무 좋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일본어를 잘하는 진호와 함께 다니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겠다 싶어 저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에서의 남은 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진호와 저는 도쿄의 시부야로 향했어요. 시부야는 도쿄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패션과 트렌드의 중심지로 특히 시부야 교차로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교차로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도쿄의 현대적인 면모를 만끽하며 쇼핑도 즐길 계획이었죠. 시부야에서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쿄의 도심을 한참 구경하고 저희는 돈키호테라는 대형 쇼핑센터를 방문했어요. 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동생에게 줄 선물과 기념품을 사고 싶었거든요. 돈키호테는 식료품부터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으로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일본어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진호가 함께 다양한 물건을 골라주며 일본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쇼핑하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일본에서 최고 인기라는 과자부터 시작해서 귀여운 캐릭터 상품들, 그리고 일본을 나타내는 전통 기념품까지 가득 채웠죠. 계산을 마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지만 가족들을 위한 선물이니만큼 기분 좋게 지불했어요. 진호도 옆에서 다라 씨의 가족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라며 응원해 주었죠.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시부야의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쇼핑한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던 중
문득 영수증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일본어로 잔뜩 쓰여진 영수증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걸 보고는 곧바로 진호가 영수증을 번역해 주었어요. 영수증에 적힌 항목과 물건을 하나씩 비교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사지 않은 물건들이 추가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제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던 것이었어요. 이건 명백히 끼워 팔기네요. 타라 씨가 구매하지 않은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 따져야겠어요. 진호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시 돈키호테로 돌아가기로 했죠. 돈키호테에 도착한 우리는 계산대 직원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진호가 유창한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직원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실수였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단호하게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고객을 속이려는 의도적인 사기 행위 아닌가요? 라고 말하며 결제된 금액을 바로잡고 환불을 요청했어요. 직원은 결국 진호의 말을 듣고 사과하며 잘못 결제된 금액을 환불해 주었어요. 저는 일본의 이런 비양심적인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진호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준 덕분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돈키호테에서 겪은 이 경험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조차 이런 양심 없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반대로 진호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호는 초밥집에서 공경에 처한 저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죠. 진호가 저에게 베풀어준 친절함과 배려심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진호가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힘들고 지쳐서 계획보다도 빨리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일본에서 느낀 실망감과는 달리 진호를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진호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점과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한 것이 후회스러워졌고 다음번에는 무조건 한국을 방문해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남은 여정은 그럭저럭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진호와 함께 시부야의 쇼핑몰에서 겪은 사건 이후 저는 일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불편한 현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진호의 도움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의 배려심 덕분에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진호와의 인연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일본에서 저의 첫 해외여행이 끝났고 저는 무사히 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진호와의 만남과 그가 보여준 친절함을 다시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호와의 인연 덕분에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진호와 저는 꾸준히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어요. 가끔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이어갔죠. 진호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맛집, 그리고 관광 명소에 대해 자주 소개해 주었고 반대로 저도 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진호에게서 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진호의 동생인 진석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외국인 대학생과 결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였어요. 타라, 이 프로그램 꼭 한번 지원해봐요. 한국의 대학교에서 왕복 비행기 티켓을 제공한대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한국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에 곧바로 참가 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어요. 진호는 진석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고 진석도 저를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얼마 후 저는 진석이 다니는 대학교로부터 초청 레터를 받았어요. 경쟁률이 3대1 정도였다고 하던데 정말 운이 좋았죠. 초청 레터에는 한국에서의 일정과 함께 비행기 티켓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쉬운 주머니 사정에 비행기 티켓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동시에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대며 몹시 설레었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이제 꿈에 그리던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고 진호가 그토록 자랑했던 한국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으로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자 저는 다시 한번 여행 준비에 돌입했어요. 일본 여행 때 언어 문제가 가장 저를 괴롭혔던 사실을 떠올리며
미리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조금씩 했죠.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여러 번 읊조리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전히 학교 생활과 알바를 병행하며 바쁘고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며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드디어 손꼽아 기다려온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6시간 정도 걸리는 비행이 600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빨리 한국으로 날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상쾌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인천공항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일본의 공항보다 더욱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판도 곳곳에 잘 비치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고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진석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진호의 동생 진석은 형과는 조금 다른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지만 웃는 모습과 친절한 성품은 두 형제가 영락없이 닮았더라고요. 멀리 오느라 고생했어요. 서울에서 멋진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게요. 진석은 이렇게 말하며 저를 차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진석이 다니는 대학교 근처인 서울 동대문구로 향했어요. 동대문은 서울에서도 특히 활기찬 지역으로 쇼핑과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진호에게 들은 적이 있어서 기대감이 무척 컸어요. 동대문 근처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 풍경은 일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이국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진석은 제가 방에서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동대문, 청계천, 광화문 등 서울의 명소들을 함께 돌아볼 계획을 세워두었고 저는 그와 함께 서울을 탐험할 생각에 설레었어요. 우리는 동대문을 먼저 둘러본 후 청계천으로 이동했어요. 동대문에서는 활기를 느낄 수 있었고 청계천에서는 도심 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죠. 진석은 청계천의 역사와 어떻게 이곳이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광화문은 한국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거대한 광화문과 경복궁이 자리 잡고 있죠. 서울 사람들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광화문에 모이고는 해요. 진석은 저에게 광화문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경복궁의 웅장함과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광화문을 둘러본 후 진석은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광장시장은 다양한 전통 음식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의 진정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저는 진석의 추천으로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어요.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떡볶이와 순대를 즐겨 먹었던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그 맛이 궁금했었어요. 떡볶이는 살짝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감도는 소스가 일품이었고 순대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시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정과 사람들의 친근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 말고도 광장시장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았는데요.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했고 한국 특유의 다정한 인심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서울을 하루 동안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서울은 단지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저를 더욱 매료시켰어요. 일본에서 우연히 만난 진호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큰 고마움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며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진석과 같이 진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진호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진석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특별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따뜻한 환대와 그 속에서 느낀 정과 매력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혹시 저와 같이 한국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꼭 한국인과 만나 대화하며 친구가 되어 보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한국인의 정에 빠져들고 말 거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감동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